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낫뉴스입니다. 지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강도 높게 파헤치고 있는 감사원이 군산 육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직권남용의 혐의로 강임준 군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줘서 군산시에 1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군산시는 감사원의 발표가 억측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하는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 군산 육상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전체 사업비 1,200억 원 가운데 956억 원을 금융권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020년 이 발전소의 설계, 조달, 시공업체로 도내 건설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감사원은 강임준 군산시장이 이 업체가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연대 보증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고도 담당 과장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업체는 연대 보증 조건을 제시한 기존 금융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당초 대출 금리보다 최소 1.8%포인트가 높은 다른 금융사와 자금 조달 약정을 맺었습니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군산시의 수익금이 앞으로 15년간 11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강 시장이 직권을 남용해 고교 동문이 대표인 해당 업체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군산시는 감사원의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군산시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만 했을 뿐 협상과 계약 등 모든 업무는 특수목적법인인 군산 육상태양광 주식회사가 진행해 특혜를 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밝힌 대출금리 3.2%는 금융사의 제한일 뿐 계약된 금리가 아니고 실제 대출 약정이 이뤄진 2021년 11월에는 금리가 올라가던 때였으며 대출 기간도 길어져 금리가 높아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시민펀드가 이제 안 되다 보니까 1년이 아니라 시민펀드가 될 때까지 혹은 15년간 이렇게 이제 대출을 해야 될 상황이 됐잖아요. 조달 조건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번 사안은 아직 감사원의 최종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이 때문에 감사 결과가 어떻게 확정될지 또 강임준 시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걸로 알려지면서 소금 시장이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소금 산지로 이름난 부안 곰소 지역에서도 미리 소금을 사두려는 소비자들이 몰리고 있고 가격도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안의 한 염전에서 건조 과정을 마친 천일염 포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소금 15kg 한 포대의 도매가는 2만 원. 지난해 이맘때보다 5천 원가량 비싸니까 33%나 오른 겁니다. 이곳 염전에서는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하루에 소금이 15kg 기준으로 3,000포대 정도 생산되는데 하루면 다 팔리고 있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일부 소비자들이 사재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려 10년 동안 쓸 소금을 사려고 왔다는 소비자까지 있었습니다. 불안해서요. 생선도 못 먹는다는 게 무슨 소금이라도 사놔야지. 지금 10년을 팔아보고 지금 사오라서 집에 또 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다 놓고 먹어야죠. 지난 5월부터 잦은 비로 생산량마저 30%가량이나 줄어든 상황. 가뜩이나 생산량이 줄어든 마당에 불안에 따른 구매 행렬까지 늘다 보니 당연히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20kg 한 포대의 소비자가는 3만 5천 원. 지난해보다 5천 원, 17%가량 비싸졌습니다. 온라인 판매점에는 불안감에 소금을 미리 샀다는 글들이 적지 않습니다. 상인들도 난감합니다. 못 들으면 50가마, 100가마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게 없고 또 기존에 오시던 단골 고객님들도 챙겨줘야 되고. 소금값이 당분간 계속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염전업계도 반기지는 않습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도 소금 사재기가 성행하자 값싼 수입품이 대거 들어오면서 낭패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제 수입산 소금도 많이 들어올 거고
호주산이나 중국산 소금이 많이 들어오면은 우리나라 천일염 업체는 이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돼서 해수부는 지금까지는 전국의 모든 염전에서 방사성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불안해하고 소금값은 폭등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변한영입니다. 전주시 청사별관 신축과 송천동 천마지구 개발 사업이 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터덕거려왔던 두 사업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전주시 의회 인근의 한 빌딩입니다. 전주시는 비좁은 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건물과 부근의 주차장을 사들여 철거한 뒤에 별관을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00억 원을 들여 2026년까지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로 지으면 시청 부근의 빌딩에 나가 있는 부서들을 모두 불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시의회 행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4월에도 상정했지만 전주 완주 통합에 대비한 새 청사가 필요하다며 시의회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자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가 2달 만에 입장을 바꿔 별관 신축 건립안을 통과시키면서 별관 신축 건립 사업은 한 고비를 넘기게 됐습니다. 전주시가 송천동 천마지구를 전북개발공사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협약 체결 동의안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천마지구 공동개발 협약 동의안은 천마지구 44만 6천 제곱미터 가운데 전주 대대가 있는 18만 제곱미터는 전주시가, 나머지 26만 6천 제곱미터는 전북개발공사가 맡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기공에서 이 협약을 근거로 해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여러 재관 절차를 전국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전주시청사 별관 신축과 천마지구 개발 관련 동의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됩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를 놓고 공약 파기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 이어 이번엔 전라북도 연고 국회의원들이 이를 정치적 먹튀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 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북연구 의원들은 금융중심지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시에 약속한 공약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연금 이전으로 전북 혁신도시를 기금운용 중심 금융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멜론은행 등 국내외 9개 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북금융센터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에 들어갔고 전북대학교 등과 연계한 인력 양성도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국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전북 금융중심지는 우선적인 국정과제가 아니라고 답변한 점, 그리고 앞으로 3년 동안 금융중심지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만든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도 포함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대선에서 분명히 공약을 냈지만 표만 챙기고 외면하는 정치적 먹튀라고 공세 수위를 한껏 높였습니다. 또 오는 21일 의결할 예정인 정부의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는 전라북도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아예 그 공약 자체를 누락시키기 시작했었다고 하는 점은, 그리고 표는 챙기고 약속은 저버린 전형적인 정치적 먹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선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가 집권 이듬해부터 공약 파기 논란이 불거진 상황. 대통령의 후보 시절 약속이 전북 도민들의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볼 일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시가 올여름 폭염에 대비해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주시는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 183개를 설치하고 도로 온도를 낮추기 위해 살수차 13대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 538곳의 무더위 쉼터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치료법이 없어서 과일나무에 에이즈라 불리는 과수 화상병이 도내에서 3년 만에 발생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무주군 무풍면의 사과 과수원 한 곳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해 해당 과수원의 모든 과수를 땅에 묻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과수원에는 앞으로 2년 동안 사과나무를 심을 수 없습니다. 순창군이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고창군은 영농철 농촌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업용 드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순창군이 대학생 481명에게 생활지원금으로 8억 7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학업을 돕기 위한 것으로 한 학기에 200만 원씩 4년간 1,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순창군은 오는 10월에도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고창군이 영농철을 맞아 14개 읍면에 농업용 드론을 지원합니다. 농촌 일손이 부족한 가운데 많은 농가들이 비료와 농약 살포 작업 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벼 이외에도 과수와 밭작물 등 병해충 발생 시 안전하고 빠르게 방지할 수 있어 드론이 농업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원시가 치매 환자를 위한 맞춤형 돌봄 관리 체계를 도입합니다. 둘로 나뉘어 있던 치료와 돌봄 업무를 일원화하고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치매로 고통받는 분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만큼 전원 돌봄 관리 체계를 통해 양질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진안군이 지역 10개 마을에서 캠핑과 숙박을 즐길 수 있는 산골 낭만 캠핑에 대한 홍보에 나섰습니다. 진안군은 여행 전문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 알리고 오는 11월까지 평일 숙박비는 40%를 할인해 줄 예정입니다. JTB 뉴스 이정민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까지 전주와 남원, 익산 등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시간당 2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어서 계곡이나 하천 인근에서는 침수 피해에 대비해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전주와 완주가 28도, 군산과 부안이 2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에 남원과 순창 등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우박과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 낮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